대한민국 방방곡곡 활기찬 아침을 엽니다. 우리 주변 생생한 현장을 가득 담아 네트워크 매거진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인천 수출단지가 중고차로 넘쳐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수출용 차량들이 이젠 인근 먹거리촌과 주택가 주차장까지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인천 먹거리촌 가운데 하나인 꽃게거리입니다. 가게 앞 주차장마다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세히 보니 번호판 없는 차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수출용 중고차입니다. 상인들은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수출용 차량 때문에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손님들 식사라도 못 하시고 어디 한 80%를 가게에 놨어요. 장사를 못하죠. 가게를 주문하고도 예쁘게 했어요. 인근 주택가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리비아 등지로 수출을 앞둔 중고차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입니다. 번호판도 없는 중고차인데요. 건물주가 차 바퀴를 이렇게 잠가놨습니다. 거의 한 달 넘었어. 그 연락처를 알아야 그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빼야 되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잘못해요. 수출용 차량은 도로가까지 점령했습니다. 지자체가 수시로 단속하고 견인도 해보지만 밀려드는 수출용 차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번호 없는 차량은 1차로 단속을 하고요. 한 열흘 정도 기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단지 일대 주정차 위반 건수도 지난 넉 달 동안 1,6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중고차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여름만 되면 떼지어 나타나 도심을 까맣게 뒤덮던 일명 러브버그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는 출현 시기를 앞두고 산속 산란지 유충을 찾아내 제거하는 사전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곳곳이 새까만 벌레 사체로 뒤덮였습니다. 상가 유리창과 창틀에도 빼곡히 달라붙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입니다. 벌레를 원래 무서워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게 잘 못 나갔어요. 그래서 또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도심 확산에 주요 산란지인 습기 많은 산기슭을 찾아가 봤습니다. 낙엽을 걷어내자 검은 쌀알 같은 벌레들이 흙바닥 위에서 무리지어 꿈틀댑니다. 러브버그 성충들이 한 번에 산란을 할 때 한 300개에서 500개를 낳거든요. 제 손 위에 있는 유충은 한 달 뒤면 성충으로 다 자라 도심을 뒤덮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량 발생을 막기 위해 특정 유충만 골라 제거하는 핀셋 방제에 나섰습니다.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미생물 약재로 러브버그와 같은 파리목 유충만 없애는 방식입니다. BTI를 이제 털파리 유충이 먹었을 때는 이 장내에서 이제 그 단백질하고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장을 고사시켜서 이제 털파리 유충을 죽이게 되는. 서울시는 이번 시범 방제의 효과가 확인되면 사전 방제 구역을 서울 전역의 주요 산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산세가 험한 강원 지역에선 예부터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결의소 농법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 됐는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농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른 논 위로 황소 2마리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쟁기질하는 밭가래비의 구성진 농요에 흥이 난 소들이 뭉친 흙을 붓습니다.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면 호리소, 이렇게 2마리가 끌면 결의소라 부릅니다. 결의소들이 지나간 자리엔 남녀노소가 모여 오를 심습니다. 기계 소음 대신 농요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전통 모내기 현장입니다.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문화를 조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토질이 척박하고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 지역에서 전승돼 온 농법입니다. 1970년대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점차 사라졌지만 홍천군과 지역 보존회가 전승에 나섰습니다. 매년 5월 모내기와 10월 추수 시연회를 열어 산골 농경 문화 명맥을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와서도 아이들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졌구나. 역사적으로 1600년이 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삶을 개척해온 전통 농경 문화. 보존회는 2028년 홍천 결의소 농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조상들의 지혜를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견내량 돌미역인데요. 통영과 거제 사이 거센 물살이 키운 이 돌미역을 지키기 위해 어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폭이 좁고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통영 견내량입니다. 어민들이 10m 길이의 트리대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어 쉴 새 없이 휘젓습니다. 잠시 후 트리살에 싱싱한 미역이 감겨 올라옵니다. 색깔 좀 좋다. 오름이 멋지다. 수심 8m에서 채취한 견내량 돌미역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흑갈색이 특징입니다.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드는 통영 견내량은 돌미역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육질이 좋으면서 미역국을 끓이면 끓일수록 육수가 누런 우리 소고기 국같이 누런 국물이 나와요. 채취한 돌미역은 사흘 이상 말려 최고의 상품으로 거듭납니다. 17년 전 바닷속 안반을 석회 조류가 뒤덮는 사막화 현상으로 미역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3년간 조업을 중단하며 바다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돌도 많이 이었거든. 이제 바닥에서 함석을 이어가지고 또 이제 보강시키기라고 또 했고. 2021년 남부 내륙철도 노선도 환경 보호를 위해 교각 대신 해저 터널로 변경됐을 정도입니다. 어렵게 지켜낸 만큼 채취량도 제한해 자원 보호에도 신경 씁니다. 60%만 채취하고 한 40%는 보존을 위해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나눴습니다. 견내량 돌미역 채취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중랑천 일대가 장밋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5km 넘는 장미 터널엔 230종이 넘는 장미들이 형형색색 자태를 뽐냈습니다. 도심 속 꽃축제 현장에 구자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랑천 산책로를 따라 분홍빛의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노랗고 하얀 장미로 장식된 광장은 동화 속 세상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15일 도심 속 꽃의 향연으로 불리우는 서울 장미축제가 개장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시민들은 5.45km 장미터널 여기저기를 오가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마음이 많이 따뜻하고 훈훈해졌어요. 더운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를 장식한 장미는 232종에 이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축제. 공원을 가득 메운 32만 그루의 아름다운 자태가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This is a great spot for tourists and also local to take a picture here. It's very beautiful and not a lot of places have this type of flowers. 축제 첫날엔 지역 주민 등 1,500명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된 것은 물론 축제 기간 각종 공연과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장미축제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하늘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정부는 인천과 지방을 잇는 직통 노선을 주 80회까지 늘려 국제선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여행객들이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제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내양기 이용객들입니다. 대상 5일 능동시간 인천행 항공기 탑승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국제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 노선은 2006년 적자 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50%대 탑승률로 고전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힘입어 10년 만에 다시 하늘길이 열린 겁니다. 김포공항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버스로 혹은 전철로 이동했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죠. 귀국길도 편해졌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도 바로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 갈 때도 그렇고 도착해서도 훨씬 편하게 집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더 편리하게. 운항 첫날 탑승률도 90%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의 제주 방문 접근성이 개선이 돼서 해외 여행객들이 제주를 찾는 기회가 많아지고요. 정부는 전국의 환승 전용 내양기 운항 횟수를 주 80회까지 늘려 지방과 세계의 연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이 40kg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우리 밀을 앞세워 수입 밀가루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빛 밀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태를 뽐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인 6월이면 밀가루를 만드는 재분소도 바빠집니다. 낙동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경북 구미시는 구미 밀가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밀 570톤을 생산했습니다. 퇴적층의 유기물들이 그 영양소로 다 들어가가지고 알곡이 정말 튼실하게 그렇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첨가제가 들어가는 수입 밀가루에 비해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워 지역 음식점과 빵집 등 지역 내 29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또 우리 밀만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또 제품을 또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고객분들도 재구매로 또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수입산에 비해 30% 정도 비싸고 식감이 다소 거칠다는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 생산 단지를 지금 올해까지 한 7개 단지 한 250헥타르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고 50개 업체까지 확대해 나갈. 구미시는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동남아시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 시기인 다음 달엔 밀밭과 재분소를 체험하는 여행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매장 추정지로 지목된 광주 북구 효령동 산지 일대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봉분이 없는 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유해가 나오면 곧바로 유가족의 DNA와 대조해 신원 확인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산기슭에서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굴삭규와 삽으로 조심스레 토사를 걷어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이 안매장된 장소로 지목된 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입니다. 효령 공동묘지였던 이 산기슭 곳곳에도 표식용 깃발과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5.18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3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1000제곱미터 구간에서 유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겠습니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적게나마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18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유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밀 발굴과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유해 발굴 작업은 5.18 당시 군인들이 트럭에서 피 묻은 포대를 내려 땅에 묻었다는 한 시민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뭔가 실어나르는 거, 핏자국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군인들이 작업하는 것을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재단 측은 다음 달 30일까지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해가 발견되면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DNA와 대조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